원래 알려지기로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직접 특별수사팀을 이끄는 검사로서 오늘 출석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조금 들어온 뉴스 속보에 따르면 윤석열 지검장이 오늘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검에 파견이 돼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했던 검사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중앙지검장으로서의 입장과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오늘 윤석열 지검장이 출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병민 의원님,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재판을 앞두고 안종범 전 수석의 문제의 수첩들, 이 수첩들을 열람했다는 소식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재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뇌관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굳이 꼽으라면 첫 번째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일 것이고 두 번째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폰 녹취 파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재판을 받기 전에 과연 증거물로 제출됐던 이 다이어리에 적혀있는 내용들이 정확히 어떻게 일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2명이 검찰의 특수본에 가서 실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정확히 확인해서 대조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인들도 모르겠죠. 그 당시 2015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오갔는 거에 대한 얘기는 사실 그 당시 있었던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기업 총수밖에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검찰과 특검 입장에서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증언을 토대로 여러 가지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방어 논리를 펼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은 얘기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적혀있는 내용들에 대한 일치가 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고자 갔던 것 같고요. 과연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정말 제대로 된 내용들을 안종범 전 수석이 증언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조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결과론적으로 가장 이 수첩에서 중요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독대한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직접 지시한 상황들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전략들이 오가게 되는지도 이제 앞으로 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 18가지죠. 네, 지금 자막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변호사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뇌물죄를 빼고 뇌물죄가 가장 중요하니까. 네, 그렇죠. 뇌물죄는 좀 차치하고 만약에 1, 2, 3심까지 가서 재판 결과 뇌물죄가 증거 부족이라든지 무죄가 나오고 나머지 죄가 몇 개가 유죄가 인정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주 달라지죠. 예, 어떻게 되는 사실 거예요? 이 사건은 있죠. 18가지 혐의가 나오지만은 결국은 그 뇌물죄 재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뇌물이 핵심이다. 예, 그거 재판이지 나머지는 대통령으로서 직위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하고 잘못됐지만 그게 아주 핵심적인 게 아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이 예컨대 블랙리스트 문제만 해도 직접 그 이름 하나하나가 들어가면서 지시 작성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김기춘 실장이라든가 조윤선 장관을 통해서 작성을 갖다가 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 범죄의 어떤 관여 정도가 상당히 약해집니다. 예. 예, 그리고 나머지 범죄도 다 강요 지금 사실은 그 밑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실장, 장관들이 그걸 갖다 보좌를 잘했어야죠. 예. 대통령이 잘못된 지시한다고 장관들이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실행하는 거 이것도 큰 문제거든요. 예. 우리나라 권위주의 대통령 시대 하에서 그런 게 아주 일상적으로 통용됐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잘 됐다는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관여 정도가 조금 낮아지면은 뇌물죄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실형 살리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예. 뇌물죄 무죄 받으면 나머지 다 유죄돼도 집행유예밖에 안 떨어질 거다. 우리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살인죄 기소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재물손괴죄 기소를 안 하거든요. 예. 칼로 찌를 때 옷도 좀 찢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소 안 하는데 그거하고 적절한 비유는 안 됩니다만 뇌물죄가 제가 지금 보기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뇌물죄를 뺀 나머지 혐의가 유죄되더라도 집행유예 판결 정도로 나올 수 있고 그다음 좀 낮을 것이다. 실형이 나오더라도 전과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외에는. 그다음 그러면 징역 한 1, 2년 이내에서 결정될 가볍게. 예. 결국은 나머지 포차 다 빼고 뇌물이 유죄냐 무죄냐 이것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글쎄요. 검 판사 출신들의 감각은 그럴 수 있어요. 예. 자범들의 가장 큰 죄는 뇌물죄일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억나시죠? 탄핵 때 뇌물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다른 걸로 대통령 직을 내려오라 그랬어요. 파면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기억나시죠? 저는 좀 이영렬 지금 이제 자청이 됐지만 전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것도 있는 게 저는 약간 깜짝 놀란 게 제일 처음에 이제 그 특검에 넘어가기 직전에 공모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공모. 그러면 최순실과 공모하여 그러면 법조인들은요 과연 공모하여서 돈을 얼마나 받아먹었을까가 중요하지만 저희들 감각은 뭐냐면 공모하여 국정농단이죠.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예. 저는 아까 18개 범죄를 우리 저 여상원 변호사님 같이 똑같이 뇌물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지만 가만히 보다 보니까 블랙리스트를 비롯해가지고 온갖 독재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좀 팍 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뇌물죄에 관한 한은 저는 이제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내가 돈 때문에 그건 아니다. 저는 오히려 뭐냐면, 그랬기 때문에 이제 크게 이제 실행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만, 역시 뭐냐면,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 예. 근데 균형감 있게 볼 때, 뇌물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죄도 없는데 왜 구속시키고 대통령 그만뒀어? 라는 생각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가지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 뉴스를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